정영진 축의 매불쇼. 정희 씨 준비됐죠? 아 됐죠. 의사 나부랭이, 아휴, 약사 찌끄레기. 한 트럭 갖고 와라. 네.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네. 정재훈 약사 찌끄레기와 이일준 의사 나부랭이의 건강이 최고. 자, 정재훈 약사 찌끄레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대학대 찌끄레기? 네. 웃잖아. 웃잖아. 대응을 못하네. 비굴하잖아. 네, 우리 강자 앞에서 비굴하잖아. 그러네. 네. 바로 고개 숙였습니다. 바로 웃잖아. 약사 찌끄레기는 바로 꺾었고요. 이일준 정신과 의사 나부랭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부랭이 의사 이일준입니다. 인정이네. 인정이잖아. 바로 인정이잖아. 바로 배를 까네. 쓰다듬어 하려고. 아까 얘기 들으면서 확실히 정영진 씨가 옛날 사람이다라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뭐죠? 실제로 정신과 의사가 옛날에는 인기가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랬습니까? 근데 최욱 씨 말씀대로 최근에 네. 그 정신과 의사가 인기가 네.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네. 가장 높아야 되겠죠. 예, 요즘은 성적이 높아야 정신과를 갈 수 당신이 있는데요. 옛날에 성적 안 좋을 때 들어왔잖아. 저 요즘 사람입니다. 네. 저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이에요? 세대가 다릅니다. 저 세대가 다르고요. 네. 그럼 정신과가 1위고 선호도. 1위까지는 아니고요. 선호도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안과 아니 안과? 아니요. 예전에 이제 선호도를 네. 얘기를 했을 때 네. 피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피부과구나.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성형외과가 이제 의대생들이 탑3. 선호하는 과 탑3 네. 탑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정재영으로 바뀌었어요. 정재영이 뭐야? 네.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 네. 그런데 바뀌어가지고. 저리학과 친구는 연락을 하면 문자 같은 걸 보내면 답장이 오거든요. 재활의학과 친구는. 네. 근데 정신과 쪽의 친구는 상담료가 1시간 50분에 22만 원, 뭐 23만 원 이렇잖아요. 병원마다 다른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안 와요. 네. 돈을 내고 가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저 이 정도입니다. 들어와. 야, 치고 나오네. 나부랭이 어때? 나부랭이 치고 나오는데. 50분에 얼마? 50분에 얼마? 병원에 따라 아마 다르긴 할 20만 원 넘더라고요. 20만 원. 20만 원.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오해 팩트 체크를 네.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정신과에서 상담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약 처방을 위한 상담은 저희가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약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사이코세라피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네, 정신치료라고 해서 치료. 네, 질환이 없는 분들, 정신과 질환이 없는 분들의 어떤 마음의 심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상담해드리고 만들기 하는 위해서 거. 하는 상담이 있는데 네. 그건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받고 있고요. 대체로 근데 요 정도 가격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정말 받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예를 들어서 오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받으시는 거 오은영 맞다이 가능해요? 오은영? 오은영 그 역시 금쪽이 강자에 약해지시는군요. 바로 고개 숙여버리네. 뭐야? 바로 고개 숙여버리네. 오은영 씨는 잘 나가더라 진짜. 아니 그 더라이브에 이제 몇 차례 나왔어요. 오은영 씨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뒤에 숨어갖고 저분 못 타고 가나 봤는데 어마어마해. 차도 그래? 네, 같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같이 갑니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일준 의사님은요 신동엽 씨 알죠? 신동엽. 신동엽? 예, 개그맨 네. 신동엽 씨한테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왜? 우리 같은 나부랭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 써 있어요. 나 신동엽한테 칭찬받은 사람이야. 무슨 칭찬을 받았는데? 뭔 칭찬을 받았습니까? 정현진 씨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니 뭐 천천히 알아가셔도 됩니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칭찬을 받은지 얘기해 보세요. 시간을 좀 주시네. 뭐 큰 거 대단한 건 아닌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신동엽 씨가 이제 방송 이제 1회 촬영이 끝나고 이제 제작진한테 가가지고 저 인간 도대체 어디서 구해왔냐. 훌륭하다. 네, 좀 방송 좀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다고 이제 제작진분들이 전해주셨는데 동엽 오빠가 그런 얘기 진짜 잘 안 하시는데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 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물어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요. 이따 저 팩트
네. 작가들한테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진 나부랭이 얘기는 네,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네. 작가 그럴 거예요. 우리 그 정영 씨가 원래 진짜 그런 말 안 하는데 네. 선생님 쓰레기래요. 누구 험담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거든요. 그렇지. 이따가 잘 전해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 다들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 먼저 우리 약사 선생님 어떤 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코로나 얘기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약 얘기를 먼저 할까요? 하고 싶은 거 약에 대한 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에 대한 지금 거? 이제 좀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가 네. 하나 나왔는데 네. 사이언스라고 유명한 학술지 있잖아요. 네. 그 사이언스의 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학술지 많이 있는데 네. 중계의학이라는 학술지에 이제 어저께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음. 최욱 씨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홍대 이 작가님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고. 걔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네. 소염진 통제를 너무 빨리 먹으면 오히려 통증이 만성화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연구 결과.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통이 잦아서 이제 두통약. 진통제. 저는 웬만하면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누군가가 약사 나부랭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참지 말고 먹으라. 바로바로 약간 기미만 생겨도 먹어라 해서 먹었더니 이제 와서는 또 그게 나쁘다고. 근데 이제 물론 연구 결과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딱 맞아요. 근데 다 두통에 대한 건 아니고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네. 일단 쥐 실험하기 전에 사람 데이터를 먼저 본 거예요. 사람들 중에 똑같이 아플 때 이제 석 달 뒤에 어떤 사람은 아팠던 통증이 만성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팠던 통증이 만성화가 안 되고 그냥 낫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네. 근데 염증이 급성으로 와가지고 좀 많이 아팠던 사람은 오히려 깨끗이 낫고 그런 염증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은 석 달 뒤에 오히려 만성으로 갈 위험이 더 높아 보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쥐 실험을 했어요. 쥐를 일부러 다치게 하고 좌골신경인들 건드려 가지고 네.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쥐한테 한쪽에는 소염진 통제를 주고 네. 다른 쪽 쥐한테는 그냥 통증만 줄여주는 약을 줬거든요. 어. 그러니까 소염진 통제는 염증을 잡아주니까 네네. 당연히 통증에도 효과 있죠. 네. 그런데 그 소염진 통제를 투여를 한 쪽이 통증이 만성으로 더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죠? 뭔가 이제 이게 염증이라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뭐 운동을 하다 다쳐가지고 염증이 있다. 그럼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몸이 사실 낫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낫는 과정인데 소염진 통제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이게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하는데 네. 오히려 자연스럽게 낫는 그런 과정을 방해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연구 결과예요. 항상 내가 하는 그 이야기랑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저런 사람들은 일생 공부해야 아는 거를 정영진은 먼저 알고 있었어. 나부랭이가 괜히 붙는 게 아니야. 일생 공부해서 아는 사람들. 바로 아는 사람. 아니 그래서 약을 아예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만약 이런 게 흐름상 맞다고 한다면 뭔가 이제 뭐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좀 다치거나 했을 때 뭐 네. 심하게 다친 건 일단 예외겠지만요. 네. 그런 네. 경우에 얼른 소염진 통제부터 쓰는 것보다는 자연치유. 오히려 그냥 해열진 통제를 쓰면서 네. 조금 이렇게 뭐 재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연치유가 더 낫다 그런 이거죠. 이제 시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밖에 우리 그 애엄마가 한 분 오셨는데 엄청 좋아하나 보네. 최욱 씨 이상형 아닙니까? 저 애엄마 이제 애까지 같이 왔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연치유가 우리 몸엔 더 좋다. 만성으로 그런 가는 연구 걸 결과가 막아준다. 하나 나왔다는 하나 거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연구를 좀 제대로 잘했어요. 물론 이제 잘했어요. 앞으로 또 해봐야지 되겠죠. 한쪽에다가는 사람한테도 한쪽에는 약을 주고 진통제를, 네. 한쪽에는 뭐 소염진통제를 주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봐야지 되겠지만 네. 일단은 조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살짝 바뀔 수도 있겠는데 하는 이제 그런 시사점이 있는 연구기는. 아니 그럼 합니다. 이 두통 왔을 때 두통 참아요 아니면은 개보린 먹어요 어떻게? 해? 두통이랑은 좀 다른 문제고요. 두통은 좀 달라. 경우에는 그 염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두통은. 그렇죠. 두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만약 두통약을 달고 산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약 때문에 오히려 두통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얼른 병원이나 약국 가셔서 상담하시는 게 정신과 선생님. 네. 저는 왜 이렇게 두통이 잦아요?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네, 스트레스도 두통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네, 사실 뭐 사진 찍어서 뭐 특별한 이상은 안 나오신 거잖아요.
무슨 셀카요? 아니요. 그쵸. 아니 뭐 무슨 사진? 네,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MRI나 뭐, 그거 찍어본 적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찍어본 적은 없고 예. 뭐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네. 아무래도 뭐 정신적인 문제 어. 아니면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혈관이 확장되면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길 네. 수도 있거든요. 어. 결국은 이제 두통이라는 건 증상일 뿐이고 네. 거기에 대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아.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결론은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네. 저는 이 두통과 비염만 없어도 제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만성 두통이 완벽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주? 일단 사실 두통을 정신과에서 다루지는 않아서 두통은 안 다뤄요? 제 전문은 아닌데 신경과에서 주로 다루기는 하는데 네. 일단 뭐 만성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치료가 네. 잘 안 되고 아. 계속 찌글찌글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런 있습니다. 거 이 셀카가 할 소리냐 이 새끼야 이런 게 저의 두통의 원인이에요. 하나 정도 멘트 삐끗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하나를 또 안 넘어가고 그게 할 소리냐 이 새끼야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내. 자꾸 그러니까요. 마음에 담지 말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잠자리를 두통에 대한 거는 잠자리 하면 좀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는데. 두통은 근데 사실 사실 연관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잠자리 하면 낫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 사실 잠자리라는 게 잠자리. 교감신경을 확 황진됐다가 네. 갑자기 부교감신경이 황진되는 네. 그러한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어. 네, 근데 사실 아까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스트레스라는 건 이제 교감신경이 황진되어 있는 거고 사실 필요한 건 이제 부교감신경을 황진시키는 건데 사실 성생활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상당히 당신- 좋아하시네요. 당신은 나의 개벌인입니다. 이제 이런 멘트가 가능합니다. 잠자리가 또 할 소리냐고 지금 욕 엄청 올라오는. 잠자리가 할 소리냐 이 새끼야. 좀 하잖아도. 이거 네. 참. 아니, 아까 우리 잠자리가 저- 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신동엽한테 칭찬받지만 우리는 이런 건 칭찬 못 해줘. 네, 죄송합니다. 나부랭이. 신동엽 네. 착하네. 근데 두통이라는 것 자체가 네. 역사적으로 인류를 대단히 심각하게 괴롭혔던 그런 질환인데 두통약이 나오면서부터 두통을 되게 가볍게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같은 그런 분들 두통 때문에 아프다 기록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 한 2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누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네. 옆에 사람들이 다 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떠받들어줬어. 공감해주는 분위기였는데 네. 두통약이 딱 나오니까 물론 이제 두통약도 사실은 그냥 가벼운 긴장성 두통에 잘 듣는 건데 네. 그게 나오면서부터 머리 아프다 그러면 약간 좀 꾀병 부린다 이런 분위기로 가볍게 바뀌었죠. 여겨. 네. 옛날에도 두통이 있었군요. 그럼요. 현대인의 병이 아니네. 전혀 아닙니다. 원래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두통 없죠? 저는 누가 때리면 이제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네. 뭐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뭐 많이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연결된 이야기라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작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이야기 중에 네. 이게 있었었는데 작가 뒤에 숨지 말고 네가 준비한 거 해. 예예예예예 여기는 신동엽하고 다르다. 독립적으로 잘 커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게 저는 이제 뭐 최욱 씨랑 네. 정영진 씨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누구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누구는 스트레스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앞에 누구는 최욱 씨고 최욱 씨. 네, 뒤에 누구는 정영진 씨. 말장난으로 시간 늘리지 마시고요. 핵심 내용을 빨리 얘기하세요. 신동엽 아니다고. 제가 지금 좀 분량이 필요합니다. 네. 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과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 네, 요 이야기.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그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해볼까.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자기 고백을 한번 하자면 네. 지금 극복해냈는데 정신력으로 제가 한동안 거의 최근이거든요. 이 갑자기 방송 중에 저는 이제 생방만 공교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뇌가 딱 정지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경험하다 보니까 와, 이 방송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거나 아니 무슨 상황이 되는 거를 그냥 머리로 이 처리를 못 하고 그냥 딱 하얗게 멈춰. 멈춰버려. 그래.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이 프로답지 못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또 그 자체도. 근데 이거를 내가 막 정신력으로 야, 이 자식아 부끄럽다 이놈아 하면서 엄청 혼내면서 극복했어. 극복해냈어. 와, 그걸 내가 극복해냈어.
정말, 그래서 진짜 예.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었어요 방송이. 근데 뭐 극복하셨다니까 네, 정말 극복해냈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인정하는 것도 되게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위험에 닥쳤을 때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제 파이트와 플라이트,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이 정도는 모르시나요? 네, 싸움 도피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존심상 이거 안다고 해야 되는데 뭡니까 이렇게 또 재물을까봐. 저는 사실 뭐 처음 들어봤네요. 위험 도피 싸움 도피 반응. 싸움 도피 위험에 반응.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뭐 곰이나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결국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일반적인 동물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어요? 네, 모든 게 얼어서 멈추는 겁니다. 죽은 듯이 쓰러지고 막 네, 그러죠. 예. 이게 진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요. 사실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어설프게 피하면 오히려 더 잡아먹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진화적으로 가만히 멈추는 거가 도움이 된다라고 학습이 되어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건 프리징의 일종이고요. 사실 그런 걸 이겨내는 게 또 의지로도 이겨낼 수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이겨내는 그 출발은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긴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박수 쳐주고 왜냐면 공감이 돼요.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 너는 그만해라. 이제 너 시대 끝났다. 야, 물론 그런 사람도 들어가서 있겠지만, 야, 쉬어라. 예. 뭐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런 거 올라올 거예요. 정윤진 씨가 옆에서 네. 씨 웃으면서 근데 최욱 씨는 방송 전에 네. 코가 막혀가지고 비염 때문에 스프레이 쓸 때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그 비염 스프레이가 코 안에서만 작동을 하도록 해주는 약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 자체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긴장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게 방송 약간 전에 이걸 쓰게 되면 멈추게 되는 원인이었을 수도 있군요. 뭐 이제 거기에 더하면 더했지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커피도 안 마셔보는 것도 저는 도움 될 거라고. 커피도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졸릴 때 먹잖아요. 네네. 네, 이걸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커피도 긴장하는데 조금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근데 그때 진짜 꽤 길었거든요, 기간이.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 그게 너무 프로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잘했어. 귀찮을 뻔했지. 얘기하면 나도 부담되고 괜히 내가 뭐 더 해야 되나. 진짜 잘했다. 근데 진짜 건강하게 이겨내시는 게 대부분 이거 숨기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나중에 그러한 위험에 닥쳤을 때 더 반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오픈한 거는 저는 되게 박수 쳐주고. 근데 싶어요. 정신 건강학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신력으로 이겨내려는 자세는 매우 나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둘 중에 하나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냐라고 추천을 한다면 저 의지로 이겨내는 방향보다는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방향이 뭐 나중에 반복됐을 때도 사실 우리가 의지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러한 일을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인정하고 지금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겨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겨내고 나서도 나 지금 잘 이겨냈는데 이 모습이 다시 드러나서 들키면 어떡하지? 라는 그렇습니까? 불안 때문에 이야기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건 정말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런 데가. 그렇지. 다음에도 얘기는 하지 마. 그런 비슷한 상황. 알겠습니다. 혼자 이겨내. 이겨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는 최욱하고 스트레스를 이게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잘 안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스트레스에 하여튼 강하다고 그냥 알려진 정영진이랑 둘 중에는 뭐가 더 낫습니까? 근데 스트레스에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스트레스에 강하다? 네, 정윤진 씨가 스트레스에 질문 강하다. 진짜 날카롭다. 네. 아마 작가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질문 날카롭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날카로워. 네.
저는 오히려 정영진 씨가 더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일 수도 있다. 더 위험할 수 있어. 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맞아. 생각을 해요. 아까 방금도 최욱 씨가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전반적으로 사실 정영진 씨가 보이는 태도를 어.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좀 회피적이거든요. 이 회피야. 아 진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봐 나도. 네, 이게 어. 사실은 이게 잘 풀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당장은 내가 이 문제를 넘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맞닿아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적응 전략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변이 힘듭니다. 아 주변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지경까지 된 건데. 아니 이거 지금 의사 선생님이 조금 오히려 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위험한 인간형일 수도 있다. 그 동의합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은 난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하기 게 어려워. 뭐 주변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것까지 오케이 뭐 그럴 수 그건 있어요. 뭐. 네, 근데 이게 왜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또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역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왔잖아요. 근데 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형은 스트레스가 왔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네.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거 속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뭐가 네. 정말인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스트레스가 왔는데 난 이게 내심 외면할 무의식적으로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결론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일단 그 아까 최욱 씨 얘기가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요. 네. 본인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 본인 속여. 네. 본인 네. 속여. 아 이거는 형 조심해라. 네. 정영진 조심해라. 아니 사실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출연진 분들 이제 고민이 무엇인지 얘기를 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작가분께서 딱 한 줄로 보내주셨어요. 정영진 씨 고민은 고민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나는 그런 게 위험하다고 네. 봐요. 자꾸만 그렇게 쿨가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네. 왜냐하면 사실 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상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네. 항상 문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일 게 뭐 있죠? 진짜 문제랄 게 뭐 있어요? 나는 네. 저게 난 좀 잘못됐다고 봐.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좋고 나쁜 일들이 있지. 그쵸. 근데 어. 그게 왜 스트레스냐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어. 들어서 내가 지금 점심 먹을 때 뭐 메뉴를 고민해? 이게 고민이야? 근데 그것도 정말 미친 어떤 그러면- 사람들은 미치게 고민을 해요. 1시간씩 고민한다고 점심 메뉴 아니, 뭘 그럼 예를 고를까? 들어서- 점심 메뉴를 누가 한 시간씩 아니, 그러니까 고민합니까? 예를 들어 형 애가 셋이잖아. 그 육아 관련해 갖고 뭐 애가 굉장히 그 속을 많이 썩여. 그럴 수 있죠. 그 네. 스트레스 받잖아. 안 당해봤지만 나중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근데 그때 돼서 그 상황에 뭐 제일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그것만 걱정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네. 사람에 따른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정영진 씨하고 같은 입장인데 저도 스트레스 좀 잘 안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때 저 퀴즈 할 때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그런 스트레스는 받아요. 아니 그 사실 분을 제가 못 견디던데 왜? 오늘 약간 스트레스 받은 게 신동엽 씨가 왜 나한테는 칭찬을 안 했지? 그거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데 근데 이제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그걸 맞닥뜨리는 건 늘 있는 건데 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심지어는 뭐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내가 이런 감당 사람도 못할 있고, 때도 네.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뭐 그냥 잘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게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거 이제 그게 정신과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좋아가지고 잘 넘어가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에 파묻혀서 그런 더 차이는 나락으로 있을 것 떨어지고. 같아요. 그 예를 아주 쉽게 수능 시험을 본다고 쳐요. 네. 많은 고3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 네. 근데 뭐 최욱 씨도 고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난 사실 별 고생은 안 했거든요. 네. 그 수능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못 본다고 해서 뭐 크게 망가질 것 같지도 뭐 않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어. 그래서 난 그냥 평소처럼 하다가 넘어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막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야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 이게 더 낫지 않냐는 거지. 더 낫죠, 맞죠. 뭐 일단 네.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네,
뭐 좋은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지. 네. 이걸 다 외면하고 다 난 스트레스 안 받아, 난 다 대충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정영진 씨처럼 잘 풀려서 이렇게 일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많은 확률로는 그러한 적응 전략을 가질 경우에는 네. 실패,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게 좋은 거야라고 하게 되면 네. 아까 최욱 씨도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 분명히 정영진 씨가 지금까지는 잘 해결되어 왔지만 네.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생겨요. 음. 분명히 나도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생기겠죠. 네,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질 수 있다. 아, 그거 네. 물어보면 되겠다, 형. 그때 그 싱글벙글 쇼 MBC 그때 이제 형의 과거의 발언 때문에 기사도 엄청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고 네, 네. 아 진짜로 그 사회 문제까지 맞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꺼내냐 임마. 그때 이제 낙마하고 그렇지, 그렇지. 입장 난처하고 낭만 아니고 차 타기 전이었다고 차 타기 얘기했죠. 전에 탑승하기도 전에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망신만 나가고 그렇지. 광야에 완전 그냥 눕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 어땠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 좋다. 그게 나는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났어. 좋다 형.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 내가 당장 밥 굶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다 어디 이사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변할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와 저 아닌 사람들의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네. 그래. 사람들이 대체로 뭔가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 나는 그렇진 않다는 것. 내 인생 역시도 별로 대단하지 않아.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대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럴 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인생 끝난 것 같고 해서 거기에 굉장히 몰입되는데 정영진은 뭐 인생 대단한 거 있냐? 나도 네. 아니고 이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순간 짜증 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그렇지, 있다. 난 짜증 났죠.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나는 평판 안 좋게 만들었으니 짜증은 났어. 내가 약 올리는 것도 약간 좀 짜증에 도움이 됐나? 근데 하여튼 짜증은 났지만 그게 막 우울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거기에 빠져들진 않는구나. 네. 그 차이구나. 네. 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스트레스가 돼요. 네. 그렇죠. 뭘 원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할 때 내가 갖지 못할 때 스트레스지. 그렇죠. 네. 원하는데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할 수 있게 만들거나 그렇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정영진 씨는 후자의 방법을 쓰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죠. 아니 성욕은 어마어마해요. 아니 진짜 그거 어마어마해 성욕. 그거는 할 수 있나 보죠. 그건 할 수 있나 보죠.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확인 들어, 안 해보셨잖아요. 어떤 네. 여성분을 아주 예전에 한 결혼 한참 전에 어떤 여성을 이제 내가 만나고 좋은 일을 만들고 싶어요. 잘 안 될 수 있잖아.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면 다음에라도 잘 해야지. 요런 정도예요. 이게 안 됐으니까 나는 이제 뭐 남자로서 끝났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빨리 얘가 안 되니까 다른 친구로 빨리 돌아서 이 친구랑 빨리 잘해보고 이것도 잘 안 되면 또 다른 친구 해보고 그 중에 갑자기 전에 했다가 안 된 친구한테 연락 오면 다시 달려가고 이게 이제 나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래. 네. 좀 훌륭하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니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아까도 네. 말씀했듯이 원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원하지 않는 방식만 자꾸 쓸 경우에는 삶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내가 그 부분을 내가 감안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계속 회피적인 방법이 100%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사실 아버지로서 자식의 인생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하는 힘도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적당히 필요한 거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러한 방식을 쓰는 경우에는 그 힘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뭐 상관없다? 하면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이지만 네. 또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다 회피하기보다는 조금 있는 그대로 마주해 주는 거 네. 저는 이게
정신 건강적으로는 도움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해피란 단어도 뭐 적절할 수 있겠고 저는 이제 대안적 선택이란 말로 가겠습니다. 둘이 마지막까지 팽팽한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요거 아니면 다른 거지 뭐. 와, 팽팽한 기싸움. 볼만하네요. 근데 정영진 씨처럼 걱정을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장수한 분들 인터뷰를 보면 장수. 이 정영진 씨처럼 난 걱정 안 한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장수하는 이게 화제가 사람들 중에? 됐던 게 지난달에 사실 일본 그래? 후쿠오카에서 현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장수를 하고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119세로. 119세? 네. 와. 근데 이분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네, 그래서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초콜릿하고 콜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콜라? 네, 이분이 이제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군 부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초콜릿 콜라 이런 걸 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꼭 한 번 그런 건 먹어야 되고 그거 들고 사진 찍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매일 드세요? 네, 매일 같이. 네. 근데 이분만 그런 건 아니고 이분 말고 이제 지금까지 기록상 제일 오래 산 분은 프랑스의 잔 루이지 칼망이라고 122세까지 사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걱정을 안 하는 게 내 장수 비결인 것 같아요. 실제로 걱정을 안 해도 됐을 게 평생 연금 타면서 그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 취미생활, 뭐 그림 평생.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평생 하루에 포트와인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담배도 초콜릿 조금 드시고. 안 좋은 거 다 하셨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누군가는 그럴 거야. 아니 그 뭐 먹고 노니까 그렇지 스트레스 없지 하지만 사실 일 안 하고 놀면서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사람 계속 많죠, 받습니다. 많죠, 그거.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수입이 무의미한 없나. 존재인가 뭐 이런 걸로 엄청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장수한 분 중에 114세로 사망한 남성분 중에 이제 어떤 분은 113세인데 이 브리톤 알링햄이라는 헨리 알링햄이라는 분은 나는 여성들을 사귀면서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게 장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제시 갈랜드라는 여성분은 109세까지 사셨는데 이분은 남자를 멀리한 게. 그분은 또 남자를 멀리 해? 이분은 결혼을 아예 안 하셨어요 평생. 그래서 가까이 했으면 150까지 장수 가셨을 비결은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거짓말인 것 같고 유전자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야 122세 이런 분한테는 100세도 신생아야. 야 122세. 와. 오래 살고 싶어요, 최욱 씨는? 뭐 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즐겁고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진짜 오래 살고 싶어. 할 수 있다면 150? 그래? 왜 그런 거야? 그거는? 너무 궁금해.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 바뀌고 이 변할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 오래 네. 살고 싶어 또? 그건 궁금해. 그것도 희한하네. 근데 정영진 씨는 진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주변이 단명할 것 같아요. 주변이 추세가 이게 100세를 넘어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고요. 다만 이제 한계로 보이는 데가 115세. 그래서 100세를 넘어가면 115세까지는 쭉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115세 넘기는 거는 상당히 이제 세계 기록 세우는 분들. 아무튼 정영진 씨는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사이는 맞아 죽는 걸 거예요. 네. 주변에서 쉽지 않습니다. 나나 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참기가 쉽지 않지. 네. 다들만 정영진 성격 좋다고 하는데 내막을 알고 보면 최욱이 진짜 성인군자야. 아유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주변에서 진짜 답답할 수 있어요. 힘들어. 진짜 답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네. 네. 밤새 가지고 나는 이제 방송 준비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와갖고 이쑤시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는 그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나 되니까 아유 형님 오셨습니까? 이 나나 되니까 하는 겁니다. 나도 밤새 야동 봤다. 야동 뭐 그냥 보는 줄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재훈 약사님 그리고 이일준 정신과 전문의님 두 분 덕분에 아주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